좋아요. 지금 우선은 우리가 쌤이 이제 필기할 내용을 우리 연우한테 얘기를 좀 해줄 건데요. 주호 저기 가. 주호야 저기. 미안합니다. 지금 조교쌤이 어딜 나가가지고. 자, 일단은 지수하면은 우선은 그 중학교 때 우리 지수 법칙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네. 언제 배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지수가 뭔지는 알고 있죠. 좋아요. 오늘 그거 하는 날이에요. 근데 다만 쌤이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나 조금 할 거라서 그거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봐봐. 첫 번째. 자, 요거 이제 우리 예쁘게 좀 적을 준비 좀 해봅시다. 쌤이 나눠준 스프링 노트에 보면은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빈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루트 A 해서 여기다가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루트 A 요렇게 요 두 개를 조금 적어봅시다. 네, 첫 번째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루트 A. 네,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봐봐봐. 이건 안 적어도 괜찮아요. 8의 세제곱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8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 둘이 지금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나 봐. 그래서 이것들이 뭘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라는 얘기거든. 한번 쌤이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진짜 글자 그대로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건 쌤이 지금 뭐라고 읽었냐면 세제곱근 루트 8 이렇게 읽었어요. 얘도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숫자는 루트 거기 위쪽에다 조금 적어주는 거고 숫자를 작게 적는 거예요. 왜냐면 3 루트 8하고 세제곱근 루트 8하고 이 둘은 어때? 다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3을 조금 더 위쪽에 작게 써줘라. 여기까지 일단 단어에 대한 쓰는 방법,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제 의미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부터 시작해볼게요. 8의 세제곱근. 얘는 있는 그대로 이거를 거꾸로 읽어주세요. 거꾸로 읽는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이라는 표현은 방정식의 해 그걸 보통 식으로 나타낼 때는 x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x를 세제곱하면 8이다 라고 해서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8의 세제곱근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x를 세제곱하면 8 되는 요 x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x가 뭐뭐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서 는빵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연우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아나요? 조용. 이거 인수분해 할 때 x 마이너스 2 왜냐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빵 이렇게 자꾸 x를 찾아봐. 그러면 x가 나올 수 있는 게 2도 있고요. 그 다음 이 방정식에서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라서 근의 공식을 쌤이 썼더니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8의 세제곱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 그래서 총 3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이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근데 이 8의 세제곱근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우리가 허수들이 존재하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얘 있죠. 세제곱근 루트 8은 정확히 말하면 뭘 뜻하는 거냐면 2를 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만 세제곱근 루트 8이라고 나타낸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A의 n제곱근하고 n제곱근 루트 A하고의 둘의 차이를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방정식의 모든 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모든 해 중에서
실수인 것만 n제곱근 루트 a로 표현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쌤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 거기 빈칸에다가 예쁘게 적어주세요. 좋아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볼게. 이번 A는 16의 4제곱근과 4제곱근 루트 16. 자, 우리 연우한테 물어볼게. 이거 표현 나오면 쌤이 무조건 뭐 하라고? 방정식 작성해라. 그럼 그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 정답입니다. x 4제곱은 16 이라는 이 방정식의 모든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16의 4제곱근은 몇 개라고 생각하나요? 4개 정답입니다. 그럼 8의 세제곱근은 몇 개라고 생각하나요? 옳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괜찮지? 계속하자. 자, x 4제곱은 16이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x 4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쓸 거고, 이거는 합차.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동의하자.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보아하니 오케이. 지금 여기에서 얘는 실수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아까 얘는 실수가 1개였었는데, 그리고 얘는 허수. 근데 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4제곱근 루트 16 얘는요 2를 뜻합니다. 실수 중에서.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16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말할게요. 16의 4제곱근 중에서 뭐만? 실수만 표현하는 것이다. 괜찮죠? 네, 요것도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됐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쌤이 조금씩 이거 정리를 좀 해서 하나 얘기를 좀 해줘 볼게요. 방금 대답을 굉장히 잘해줬어. 16의 4제곱근은 몇 개야? 라고 물어봤더니 4개요. 대답을 잘했고, 8의 세제곱근은 몇 개야? 그러니까 3개요. 라고 대답을 잘했어. 그럼 쌤이 말을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볼게. 16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야? 그렇지. 8의 세제곱근 중 실수는 몇 개야? 그렇지.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의 문제들이 뭐가 나오냐면 방금 쌤이 물어본 것들이 이 유형의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실수가 2개인가? 1개인가? 항상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에 쌤이 그걸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 봐봐봐. 이제는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출 건데, 아무래도 방정식이 이거다 보니까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 x의 n제곱은 a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방법은 간단해. 첫 번째는 뭐냐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알았지? 두 번째는 y는 a의 직선을 그어줘. 그래서 이 둘이 만난 교점의 개수가 바로 여기 있는 실수인 것의 개수와 동일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할게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n이 짝수야. n이 짝수일 때는 가장 쉬운 거 뭐 집어넣어볼까? 그러면은 뭐 그리면 돼? y는 x제곱. 여기서 x제곱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딱 그려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y는 a를 그어야 하는데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렸더니 교점 몇 개 나오더라? 2개 나오더라. a가 0이라고 생각하고 그어봤더니 교점 몇 개 나와? 1개 나오더라. 근데 a가 음수라고 그어봤더니 교점 몇 개 나와? 맞아요. 그래서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수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빵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실제로 우리 아까 이거 있잖아요. 16의 4제곱근. 이것의 실수의 개수가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서 2개라는 걸 찾았지만 4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짝수인 상황이거든요. 짝수일 때 무조건 요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왜냐면 4제곱 그래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겨서 똑같이. 근데 얘보다 조금 더 Y축에 가까워. 6제곱은 그거보다 더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그래프 그려놓고 판단하면 끝이야. 괜찮지? 오케이. 근데 여기 4제곱근에서 x 4제곱 그렸어. 봐봐. 이게 A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양수잖아. 양수니까 16 이렇게 그어버릴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근이 몇 개 나오는 걸 확인해? 2개 나오는 걸 확인했다. 괜찮죠? 그럼 쌤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여기에 해당하는 요 x 좌표는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어. 아까 쌤이 말했지. 여기에 있는 이 n제곱근 a는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실수인 것만 우리가 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쓸 때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요 x 좌표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 n제곱근 a라고. 괜찮지? 요게 끝이야. 자, 이제 두 번째는 n이 홀수일 때 말이야. 이제 홀수인 거는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사실 직선이거든. 근데 직선보다는 조금 더 깐진하게 요렇게 생긴 요렇게 2차 함수처럼 그리고 여기서 뒤집어진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이렇게 살짝 그려주면 이게 몇 차 함수의 그래프냐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미적분 1에서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냥 홀수차다 라고 하면 그냥 요 모양 이렇게 약간 뭐 S자 같은 건가? 약간 뭐 아래로 볼록인 또 위로 볼록인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쌤이 A를 그어볼게. Y는 A 그었어. 양수로 몇 개? 오케이. 0 그었어. 몇 개? 오케이. 음수 그었어. 몇 개? 옳지. 여기서 질문이 있어.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고 얘도 한 개잖아. 자, 우리 연우가 출제자야. 그럼 연우는 이걸 문제로 낼 것 같아? 이걸 문제로 낼 것 같아? 첫 번째 걸 내겠지. 왜? 이 홀수잖아. 개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홀수잖아.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무조건 그냥 실수는 한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마찬가지. 여기 봐봐. 8의 세제곱근 이거 홀수였지 아까. 그치? 그럼 이렇게 양수가 돼도 무조건 몇 개 나온다고? 1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대응되는 요 x 좌표 있잖아. 요것도 그냥 똑같이 n제곱근 루트 a라고 써주면 되고 주의사항 얘 있지. a가 음수여도 그냥 똑같이 n제곱근 루트 a라고 쓰는 거지 여기 앞에 절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이미 a가 뭐니까? 음수기 때문에 루트 안에서 이미 음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해서 짝수일 때만 뿔 막아 붙는 거고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음수가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여기도 절대 마이너스를 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지금 거기 빈칸에다가 예쁘게 잘 써주세요. 쌤이 보기 1번을 한번 풀어볼게. 일단 그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1번은 지금 표현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125의 세제곱근이라고 그랬어. 나 그래서 질문할게. 125의 세제곱근은 몇 개야? 1개예요. 125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그치 3개예요. 이 방정식의 해들을 말하는 거야. 해들. 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1번 보기에서 125의 세제곱근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틀린 거죠. 왜냐면 3개를 다 말해줘야 되거든. 2번을 한번 볼게. 2번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1의 4제곱근 81의 4제곱근은 또 똑같은 얘기야. x 4제곱은 81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해들이야. 들이라고. 알았지? 그럼 쌤이 여기서 물어볼게. 81의 4제곱근은 몇 개야? 4개인데 여기서 지금 딱 몇 개만 얘기하고 있어?
두 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2번도 거짓인 거야. 괜찮지? 3번 볼까? 3번은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제곱근 루트 125 이거 있잖아. 이거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야. 이렇게 표현을 하네. 그치?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쓴 이유가 있겠죠? 정답입니다. 연우도 이걸 생각하고 있었죠? 다른 거하고 헷갈렸어. 처음이라 그럴 수 있어. 근데 우선은 3번도 정답의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치? 잘했어. 4번 볼게. 4번은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1개. 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이거는 다시 말하면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 이 방정식의 헤드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 몇 개 있어? 3개예요. 그냥 3개라고 해야 돼요. 얘도 그냥 3개입니다. 알았지? 근데 5번을 잘 봐봐봐. 5번. 자, 5번은 쌤이 좀 큼지막하게 쓸게.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81의 내 제곱근 중 어떤 걸 물어봤냐면 실수인 것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81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81의 4제곱근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물어봤지. 이 근들 중에서 실수가 몇 개야? 이 근들 중에서 실수가 몇 개야?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5번만이 갑자기 그 근들 중에서 실수가 몇 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실수라는 두 글자가 보이면 내 머릿속에 아까 쌤이 여기에다가 그려놓은 두 개의 그래프가 연상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몇 제곱근이라고 그랬어? 4제곱근. 그럼 4제곱근이면 오케이. 실수 보자마자 4제곱근이면 짝수.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81이면 밑에다가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교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실수인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5번은 틀린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물어보는 건지 그냥 A의 n제곱근 그 전체를 다 물어보는 건지를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필기할 준비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조금 배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듭 제곱근의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 타이틀을 이렇게 붙일게요.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 일단은 A도 양수이고 전제가 있습니다. B도 양수. 얘네가 밑인데 M에는 2 이상의 정수. 요거를 예쁘게 지금 거기다 쓸 겁니다. 첫 번째는 요거. 뭐 직관적으로 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n제곱근 루트 a하고 n제곱근 루트 b를 이렇게 곱하는 형태다. 곱하는 형태인데 이거 똑같아? 그럼 하나로 합칠 수 있어. n제곱근 루트 a, b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의 꼴이 이런 꼴이 나와 있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따로따로 돼 있는 건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이거는 뭐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기 꼴이 돼 있어도 n제곱근 루트 a가 있고 n제곱근 루트 b가 돼 있어도 얘는 n제곱근 루트 하고서 b분의 a 이렇게 또 쓸 수 있다. 나누기 꼴도 합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혹 가다 보면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도 n이 있고 여기 안에 루트 안에도 m제곱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n제곱근 루트 a를 이렇게 전체를 m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제곱이 되어 있는 게 루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루트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제곱근 루트가 2개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루트 2개 있으면은 아 이거 이중근호니까 하지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수할 때는 이렇게 루트가 막 2개, 3개 막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A 여기 안에 있는 이 지수 안에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에 위에 이 막대기가 몇 개인지를 보면 돼. 알았지? 그래서 mn 이 둘은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둘은 그냥 곱해버려서 답을 하면 돼요. 알겠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np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a의 np 이렇게 되어 있으면 p가 보이면 이게 약분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계산 법칙을 알고 있어야만 쌤이 이따가 우리 연우한테 폭풍 문제를 확 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연우가 이 법칙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거의 다예요. 지수에서는. 그래서 지수에서는 이거 거듭제곱근하고 이거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로그가 조금 더 중요해서 어쨌거나 물론 여기서 P는 양의 정수입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거기다가 적으면서 조금 외워주세요. 알았지? 그럼 적어봐. 그러면 한번 답을 하나씩 맞춰봅시다. 일단 첫 번째, 그 4제곱근 루트 81, 4제곱근 루트 81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떤 걸 4제곱하면 81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3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되겠죠. 다시 얘기할게. 어떤 걸 4제곱하면 81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다시 어떤 걸 5제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되냐 실수 중에서 그럼 그거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계산 법칙을 아는지 모르는지 4제곱근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럼 어떤 걸 4제곱하면 16이냐? 2요.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겠고 계산 법칙 세제곱근 있으니까 합칠 수 있다. 세제곱근 루트 0.001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세제곱하면 1000분의 1이냐? 10분의 1이요. 0.1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고 얘는 세제곱근 루트하고서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약분이 돼서 8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세제곱하면 8분의 1이 되냐? 2분의 1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 얘도 4제곱근 루트 합칠 수 있습니다. 4분의 64. 약분하면 이건 16 될 수 있는데 어떤 걸 4제곱하면 16이 돼? 2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고 자 여기는 이거를 제곱을 하라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세제곱근 루트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거 2의 세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라서 3분의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도 3이고 여기도 6이잖아요. 여기 지금 MP다. 그래서 서로 배수, 약수 관계가 있으면 약분이라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지금 여기에서는 이 3하고 6을 약분하면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리는 1이 되는 순간 루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제곱, 즉 9분의 4가 정답이 되는 문제고 얘는 여기 안에서 뭔가를 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는 4제곱근 루트 한 다음에 지금 가만 보니까 8의 4제곱, 4의 11제곱 전부 다 2로 바꿔보자. 2로 바꿔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2의 세제곱의 10제곱 몇 제곱일게? 맞아 30제곱 옆에는 2의 20제곱 아래는 2의 3, 4, 12 아래는 2의 22제곱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4제곱근 루트 한 다음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둘의 차수 중에서 더 낮은 걸로 묶을 수 있어서 2의 20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럼 얘는 2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이 둘의 차수가 낮은 걸로 묶으면 2의 12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럼 얘도 1 플러스 2의 10제곱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 둘이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의 12제곱, 2의 20제곱 있으면 이 둘은 빼기의 형태가 되면서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4제곱근 루트 2의 8제곱이 된다. 괜찮나요? 둘을 뺀 겁니다. 그래서 8을 써줄 수 있고, 배수 약수 관계면 아까처럼 똑같이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4하고 8, 2 이렇게 되면 결국에 정답은 2의 제곱 4가 정답이 된다. 괜춘? 오케이. 얘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루트가 2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 하면 된다고? 곱하면 된다 그랬어. 루트가 3개여도 그냥 연달아서 계속 곱해주기만 하면 돼. 4개여도 5개여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 지금 루트가 2개가 있으니까 쌤이 곱해서 12제곱근 루트 16이라고 이렇게 쓸게. 괜찮지? 그 다음 여기는 이거 곱하면 이거 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2는 생략을 해서 써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아니라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쓰면은 6제곱근 루트 16이라고 또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근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6이잖아요. 아까 쌤이 너무 중요한 얘기, 이 둘이 배수 약수 관계면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어 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에 의하면 내가 이 꼴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실수배를 할 수도 있는데 얘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12로 바꿨다라는 건 제곱을 했다라는 소리, 2를 곱했다라는 소리니까 여기도 2를 곱해줘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똑같은 12제곱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었던 거야. 요렇게. 그럼 얘는 16의 세제곱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괜춘? 근데 우린 알고 있어. 16이라는 건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는 12제곱근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네 둘이 비로소 약분이 되면서 정답은 얼마? 2. 괜춘?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마지막 요거 한번 볼 건데 일단 얘가 약분이 되네요. 4, 3, 12 이렇게 약분이 돼서 얘는 지금 보니까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쌤이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3, 4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얘는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여기 쌤이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포인트는 이 4제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4제곱이라는 거는 쌤이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요 부분 이거를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쌤이 이쪽에다가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잘 봐봐봐. 세제곱근 루트 3의 4제곱 이 선배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던 부분 얘는 세제곱근 루트 한 다음에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얘는 붙어 있는 거를 쪼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쌤이 세제곱근 루트 3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 둘은 3, 3이니까 서로 약분을 시켜버리면 결론은 이건 그냥 3이라고 나올 수 있고 그 옆에 곱해져 있으니까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요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항식에서 동류항 취급하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개수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개수는 1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1, 3 더하고 2를 빼라. 그래서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요렇게 이제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 10문제를 지금 거기다가 예쁘게 정리하세요. 맞은 문제는 맞았다고 표시하고 조금 이제 필기 내용이 필요한 거는 필기를 조금 해주세요. 펜으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넘겨볼까?
아니 왜 거기 A라고 나와 있냐? 군대 진짜.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쌤이 1-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1-1번에 다음 내수의 대소를 비교하래. 자, 뭐가 가장 크고 뭐가 가장 작은지 비교해봐라. 근데 기준이 없어, 기준이. 뭘 비교하라는 건데, 야, 너네 4명 비교해봐. 이런 거랑 다름없지. 뭘 비교하라는 거야? 키를 비교하라는 거야? 몸무게를 비교하라는 거야? 성적을 비교하라는 거야? 뭔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루트 2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세제곱근 루트 3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4제곱근 루트 5,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은 6제곱근 루트 6 이렇게 돼 있는데, 쌤이 여기서 말한 기준이라는 포인트는 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우한테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얘네들의 뭐를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정답입니다. 12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쌤 질문, 여기 12로 바꿀게요. 몇 제곱 돼야 돼요? 땡! 쌤이 아까 생략된 거는 그렇지, 6이 돼야 됩니다. 12로 바꿀게요. 몇 제곱? 옳지. 12로 바꿀게요. 옳지. 12로 바꿀게요. 옳지. 잘했어. 그러면 12제곱근, 12제곱근, 12제곱근 다 이제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루트 안의 값만 비교하면은 이제 정답을 띡띡띡띡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얼마야 이거? 옳지. 얘는? 옳지. 얘는? 옳지. 마지막 얘는? 옳지.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크고 뭐가 가장 작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알 수 있겠지?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1-2번 한번 가볼게요. 기본 문제 1-2번 갑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1번이 막 이렇게 생겼어. 뭐야 이거 막 세제곱근 루트 하고 있고 여기 위에 분자에는 루트 A, 여기는 4제곱근 루트 A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 루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제곱근 루트 A, 그 다음에 분모에는 세제곱근 루트 A. 자, 이거를 쌤이 하고 싶은데 어지럽네요. 어지러워. 자, 한 번에 맞춰볼게. 일단 여기 세제곱근이 있는 거고 여기 뭐가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 둘을 뭐 하면 된다 그랬지?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쓸 때 이 첫 번째 항은요 6제곱근 루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도요, 얘도 지금 루트가 밖에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하고 여기는 4를 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11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옆에는 6, 2 똑같이 11제곱근 루트 A, 여기는 3, 2,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쓰면은 눈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요? 약분. 그럼 결과가 답이 얼마예요? 1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괜찮지? 좋지? 오케이. 자, 2번까지만 한번 해볼게, 쌤이. 자, 2번은 3개야, 3개. 한 번에 가볼까? 한 번에 우리 한번 도전? 첫 번째 거는 몇 제곱근 루트 A야? 첫 번째, 여기. 이거 몇 제곱근이지? 곱하면? 옳지. 8제곱근 루트 A. 8제곱근 루트 A. 밑에는? 6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 옆에는요? 그냥 세제곱근 루트 A입니다. 루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래 분모는? 맞았습니다. 12제곱근 루트 A가 되고요. 자, 옆에 또 가볼게요.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분모는? 4예요. 8입니다. 8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약분이 되네. 얘네 둘도 약분이 돼요. 아, 여기서 또 이제 딜레이가 걸리는데 얘는 3이고 얘는 6이죠. 기준 맞춥시다. 뭘로 맞추면 되냐면 6으로 맞추세요. 그럼 여기 뭘로 들어가?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똑같이 6제곱근 있으니까 쌤 뭐 할 수 있냐면 6제곱근 루트하고 하나로 합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A분의 얘는 A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보이지?
여기서 약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6제곱근 루트 A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쌤이 지수의 확장 또 필기할 거 필기하고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거기 기본 문제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수 법칙. 우리가 그 A의 M제곱 A의 N제곱.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지수끼리 더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꼴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지수 자리에 자연수 범위만 넣었어요. 자연수. 그래서 이제 쌤이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깐지가 떨어지니까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블라블라 A.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쌤이 n번 A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게 A의 몇 제곱이라고 표현이 할 수 있지? A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였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요 자리가 N번이라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자연수만 넣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고 대수를 배우면서 이 지수 자리에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첫 번째 거기다가 적도록 할게요. 아까 쌤이 몇 번까지 적었죠? 2번. 한 장 넘겨볼까요? 네, 거기다가 또 적어주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새롭게 그냥 적을게요. 쌤이 지수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 지수의 확장. 네, 그래서 지수의 확장이라 해서 첫 번째는 지수가 정수일 때 이렇게 써서 먼저 우리 연우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A의 0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때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때하고 그래서 일단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지수에 0이 들어가면 무조건 그 값은 미세 상관없이 1이다. 이걸 기억하면 되고 마이너스 n 여기서 물론 n은 지금 쌤이 자연수라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건데 얘는 역수로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사실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A란 절대 0이 될 수 없다라는 미세 범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수가 정수일 때는 미시 절대 0이 될 수 없구나. 그거를 이제 기억하면 된다 이거지. 나머지 지수 법칙이라고 불려졌던 거, 아까 쌤이 얘기했었던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거랑 두 번째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수끼리 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3번 A의 M제곱을 N제곱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지수끼리는 그냥 곱해진다는 거랑 이런 지수 법칙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다만 0제곱이 들어가면 1이고 음수가 들어가면 역수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아, 하나 더 있군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A, B의 N제곱으로 합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지수 법칙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나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미시 0이 될 수 없다. 요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쌤이 조금만 더 확장을 해가지고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일 때까지로 범위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일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A의 n분의 m제곱일 때, 자,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요 n은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 요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지수가 유리수가 되면.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a의
2의 3분의 1제곱이 있고요. 세제곱근 루트 2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쌤이 둘 다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세제곱을 해볼게요.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동일하게 세제곱을 해볼게요. 얼마예요? 얘도 2. 네? 그러면 똑같은 걸 세제곱을 했을 때 2라는 소리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둘이 어떻다는 소리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지금 여기서 오케이 알았어. 2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루트 2랑 똑같군.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이거지. 괜찮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가 들어갈 때는 여기 분모 있지? 분모를 여기다 쓰는 거야. 분모를 n제곱근이라고 해가지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다만 지수를 유리수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밑에 대한 범위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0만 아니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밑이 뭐여도 되냐면 마이너스여도 됐었단 말이지. 근데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할 때는 무조건 밑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있는 지수 법칙을 적용을 하더라도 밑이 양수일 때만 이 동일한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왜 쌤이 이걸 강조하냐면 정말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내신 문제로. 쌤이 그걸 한번 보여줄게. 봐봐. 어떤 게 있냐면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2분의 1 주고 이거를 해봐라. 그럼 이제 보통은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2하고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걸 곱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들어간다고. 근데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고 여기에 지금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2분의 1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안에가 뭐여야 돼? 밑이어야 돼. 그래서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밑이 어때야 된대? 양수여야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을 쓰려면 여기를 양수로 바꿔서 얘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의 이 제곱이라고 먼저 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2분의 1이라고 해줘야 양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수법칙 의거해서 정답은 얼마? 3이 제대로 된 정답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할 때는 밑이 반드시 뭐여야 한다? 양수여야 한다. 그걸 쌤이 조금만 더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지금 요 두 개를 거기다가 예쁘게 좀 적어주세요. 지금 쌤이 지수가 유리수일 때까지 범위를 조금 확장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지수에 자연수가 들어갈 때야.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밑이 0이 되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이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을 하면 역시 밑이 0이 되면 안 돼. 요 동일한 조건만 들어가고 0제곱이면 1이고 음수면은 역수야. 이걸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배우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쌤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지금 분모에 있는 거는 여기에 써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밑이 양수여야 돼 라고 얘기를 했고 수 체계에서 유리수가 가장 큰 범위가 아니고 사실은 세 번째 해서 지수가 실수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A에 루트 2제곱이 들어간다라던가 뭐 A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뭐 3분의 루트 3이 들어간다라던가 등등등.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실수 범위가 되더라도 사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밑이 그냥 0보다 크다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뭐 달라진다라던가 그런 거는 없으니까 쌤이 그냥 이렇게 지수에다가 무리수를 써도 밑은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충분히 뭐 지수 확장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그거 한 장 넘겨보면 뒷페이지에
보기 1번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보기 2번도 있고 그 아래에 보기 3번까 그 옆에 보기 3번까지 있네요. 맞죠? 그 페이지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일단은 그 보기 1번에 1번부터 선생님이 답을 불러볼게요. 맞았는지 시점 한번 해보세요. 보기 1번에 1, 보기 1번에 2번도 1, 보기 1번에 3번은 2분의 1, 4번은 25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쉽죠? 자, 2번은 A의 세제곱입니다. 2번은 A의 20제곱입니다. 3번은 A의 6제곱, B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1번은 3, 2번은 루트 2, 혹은 2의 2분의 1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네, 2의 2분의 1. 왜냐면 2의 2분의 1제곱이 제곱하면 얼마? 이거 제곱하면? 제곱하면 2. 그치? 루트 2도 제곱하면 2.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서 루트 2 혹은 2의 2분의 1제곱 둘 다 정답이 되는 거고 3번의 정답은 3. 4번의 정답은 4 루트 2 혹은 2의 2분의 5제곱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안 돼서. 네. 그 다음에 5번은 6제곱근 루트 A의 5제곱 혹은 A의 6분의 5제곱.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쌤이 이쪽에다가 살짝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4번, 5번? 좀 같이 보면 되는 거 맞죠? 네, 좋아요. 4번이 이렇게 돼 있어. 루트 2의 5제곱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근데 루트 2는 뭐랑 똑같다고 우리 아가씨 2의 몇 제곱? 맞아. 2분의 1제곱이랑 똑같은데 그걸 5제곱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돼? 2의 2분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끝. 괜찮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루트 A하고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쌤이 기준이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여기 쌤이 6으로 바꾸면 여기 얼마야? 옳지! 6으로 바꾸면 여기는? 옳지! 그럼 이건 6제곱근 루트 A의 몇 제곱이야? 옳지! 그럼 이거 A의 6분의 5제곱 이렇게 하면 정답. 알겠죠? 좋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번부터 쌤이 한번 후루룩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고 쌤 문제는 다 써놨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9분의 4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돼 있길래 쌤은 우선은 마이너스를 먼저 취했어요. 그럼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걸 뭐 하라 그랬지? 역수, 뒤집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를 4분의 9에 3분의 2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괜찮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4분의 9제곱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괜찮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 법칙에 의하면 이 둘이 곱해질 수 있기 때문에 3. 여기는 2.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4분의 9에 자 2분의 3제곱이래요. 우리 아가씨 4분의 9는 2분의 3의 제곱이죠. 근데 거기에 또 2분의 3제곱을 하라고 하는데 혹시 정답이 얼마일까요? 어려워. 루트를 씌우고 세제곱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정답이야. 오, 잘했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8분의 27. 잘했어.
이 4분의 9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세제곱을 해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지. 할 수 있겠지? 네, 좋아요. 얘는 답이 얼마일까요? 연우 답이 얼마일까요? 오, 나이스. 정답이야. 왜냐면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라고 얘기하는 선배들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쌤이 심장이 조마조마했는데 대답을 잘해줬어요. 좋아요. 자, 얘는 24라고 돼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81은요 3의 4제곱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192라는 수는 192, 64, 3 2의 6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요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쌤이 또 이거 쭉 쓰면 3분의 1제곱을 여기다가도 해야 되고 여기다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4 곱하기 이거 하면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어때? 괜찮아요? 얘는 3의 4제곱이지만 3의 세제곱과 3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어때요? 얘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여기는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6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4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것도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동류항으로 취급합시다. 동류항. 그러면 개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볼게요. 8, 3 더하래요. 빼기 20 바랍니다. 8에서 3 더하면 우리는 11이라고 부르고 11에서 20을 빼면 우리는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하죠.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은 마이너스 9 곱하기 세제곱 끝 루트 3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굿? 오케이. 넘어갈게요. 요거 얘는 이 2는요 위에 루트가 하나만 씌워져 있고요. 이 4는 루트가 2개가 씌워져 있는 거고 이 8은 루트가 3개가 씌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 자, 2부터 가면 얘는 루트 2만 4는 있잖아. 루트 얼마냐면 여기 있는 3하고 여기 있는 뭐 2하고 곱해줘서 6제곱끝 루트 4라고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8은 루트하고 얼마냐면 4 3, 2 다 곱하면 우리는 24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근데 저기 있는 4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잖아. 2의 뭐라고? 제곱으로. 여기 있는 8도 바꿔줄 수 있잖아. 2의 세제곱으로. 괜찮지? 약분이 되는 게 보여. 여기는 2하고 여기는 6을 3이라고 약분을 시켜. 여기는 3하고 얘를 8이라고 약분을 시킬 수가 있어. 괜찮지? 그 다음 보니까 여기가 2, 3, 8 이 세 개의 최소 공배수를 얘기를 해줘야 돼. 2, 3,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쌤이 24제곱근이라고 하면서 24로 바꾸면 얘는 2의 몇 제곱? 옳지. 그 다음 24로 바꾸면서 얘는 2의 몇 제곱? 옳지. 자, 24로 바꾸면서 얘는 2에 옳지. 자,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의 24분의 23이 정답. 괜찮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얘도 한번 해볼게. 얘는 루트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루트 A 요것만 써줄 수 있어. 괜찮지? 얘는 루트가 몇 개 있어 여기? 2개. 그럼 여기는 4제곱근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지? 얘는 루트가 몇 개? 2개. 6제곱근 루트 A라고 쓸 수 있어. 이것도 괜찮지?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로 합치고 싶어. 근데 얘하고 얘 최소 공배수 얼마? 그렇지. 그래서 쌤이 이거를 4로 바꾸면 여기를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칠게. 그럼 쌤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제곱끝 루트 하면서 여기는 A제곱이고 여기는 A였단 말이야. 동의하지? 그럼 이 약분이 돼. A만 남는다 이거야. 그럼 여기 4하고 여기 6이 있어. 최소 공배수 얼마?
옳지. 그럼 얘는 12제곱근 루트 한 다음에 얘는 A의 몇 제곱? 옳지. 얘는 A의 몇 제곱? 옳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잘하네. 그럼 이제 12제곱근 루트 A의 5제곱 쌤이 이렇게 써도 되고 유리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A의 몇 제곱이야? A의 15분의 옳지. 어우, 아주 잘하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얘도 가볼게. 항을 쌤이 따로 해서 4개를 한번 써볼게. 알겠지? 자, 4개로 한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얘는 A의 몇 제곱근 루트 A야? 그렇지. 6제곱근 루트 A.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놈은요? 옳지. 9제곱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가야겠네.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놈은? 4제곱근 루트 A 가야 되고. 그 다음 옳지. 12제곱근 루트 A. 요렇게 있습니다. 합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10이라서 숫자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따로따로 일단 가볼게요. 봐봐. 위에 있는 분자는 일단 18로 맞춰볼게. 루트 A의 몇 제곱인가 봤더니 얘 몇 제곱 되지? 얘는? 그렇지. 그럼 A의 몇 제곱 될까? 맞아. 맞아. 그 다음 여기 있는 분모는 12제곱으로 맞춰볼게. A의 몇 제곱 되는지. 얘는? 그러면은? 옳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돼. 이게 3으로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 18이 있기 때문에 또 맞춰줄 수 있지. 그럼 쌤이 이거를 다시 18로 맞추면서 여기 무엇으로 들어가야 돼? 옳지. 어우, 잘하네. 그러면 최종 가면 18제곱근 루트 얼마야? A. 요렇게 쓸 수 있어. 18제곱근 7제곱 6제곱이니까. 괜찮? 오케이. 굿. 좋아.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기본 문제 1단위 3번 정리하세요. 고고고. 자, 합차 아닙니까? 합차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맞아?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한다라는 거는 4분의 1을 제곱하면 몇 분의 몇? 네? 4분의 1을 제곱하면? 16분의 1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얘를 제곱. A의 4분의 1을 제곱하면 얼마야? 이거를 제곱. 맞아. 쌤의 질문이 사실은 이거였어. 4분의 1을 제곱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 둘은 하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제곱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그다음 여기서 또 하래.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2분의 1제곱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정답이 뭐게? 그거야. 그게 정답이야.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약간 아까 버퍼링 걸렸던 거 살짝만 보고 갈게.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정말 뒤지게 많이 했던 거 중에 하나가 곱셈 공식 변형하고요. 인수분해 두 개가 다르거든요. 쌤이 지금 우선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을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해야 되고 뒤에 뭐가 붙죠? 잘 안 해. 걱정했는데. 맞아요. 곱셈 공식 변형. 그럼 혹시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힘들어. 플러스 맞았어. 이거야.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이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지금 대수까지 쫓아와. 좀 더 가잖아? 미적 원까지 쫓아가. 진짜로. 그냥 저거는 꼭 반드시 알아야 돼. 이때까지 계속 쓰이는 공식이니까. 괜찮지? 근데 꼭 반드시 이것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로도 쓰이니까 저거까지 꼭 외워놔야 된다 이거지. 알 수 있죠? 요거. 지금 가만 보면 이거를 세제곱한 게 얘예요. 얘도 세제곱을 한 게 얘예요. 뭔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약에 보기가 정 어렵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좀 똘똘하다 내가 그냥 바로 한 번에 풀 수 있다
그럼 얘가 약분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얘만 남아요. 즉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뒤에는 뒤에 거 제곱 하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게 바로 약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면 앞에 거가 얘다 보니까 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따라올 수 있어요? 다시 가볼게요. 지금 2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쌤 이거랑 너무 헷갈려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쌤이 뭐라고 바꾼 것 뿐이냐면 a-b는 이라고 한 다음에 요 자리를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3, 3, 3, 3 이렇게요. 왜냐면 얘를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네 둘을 나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요것만 남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쌤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럼 요거는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문제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금방금방 할 수 있어. 사실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치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의 2분의 1제곱을 쌤이 a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첫 번째 이식은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4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걸 구하라는 소리는 a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고, 제곱을 한다는 소리는 a의 4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4제곱을 하라는 소리인 거고, 2분의 3제곱이라는 것은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제곱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16에서 2를 빼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따라왔나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니까? 1이요. 그치? 왜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 a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치? 오케이. 얘는요?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게 지금 14니까 14 제곱하면 얼마지? 196. 그럼 196에서 역시나 얘로 2로 빼서 답을 하면 되고. 세제곱 나왔네요. 세제곱은 자, 갑니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고 뒤에 뭐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 3 ab 네, 둘 곱하면 1. 그럼 안 써도 되고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 4. 그럼 4, 4, 16, 64 빼기 12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끝.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조금 나왔는데 내가 보기가 어려워? 잘 해석을 못하겠어? 그럼 치환하세요. 그래서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됐지? 그 패턴 그대로 연결해서 여기까지 하고 쌤 정리할 시간 주고 1-6번 할게요. 이거는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얘를 제곱하면 얘야. 그럼 여기다 쌤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얘는 뭘 치환하면 되냐면 x의 2분의 1제곱을 치환하는 거야. 얘를 치환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빼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고, 알려준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7이라고 알려준 거라고. 이거를 쌤이 구해야 되는 거를 뭐 k라고 쳐볼까? 그럼 여기 있는 7이라는 건 k를 제곱하고 2 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k를 제곱하고 2를 뺀 거면 k는 뭐 아니면 뭐야? 맞아.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이거 그러면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지? 이제 고민을 했어. 근데 문제 보니까 이런 재밌는 힌트가 있더만. x가 1보다 크대. 얘는 1보다 큰 놈이고 얘는 역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놈이 되는 거지. 그치? 역수니까 1보다 큰 놈 뭐 예를 들어 2 뒤집어 2분의 1, 3 뒤집어 3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얘가 큰 거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우리 양수라 그래 음수라 그래? 그렇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답이 3이야. 괜찮지?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보세요.
마지막 기본 문제 우리 1-6번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1-6번. 자,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2의 2x제곱이 3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지수에 마이너스를 하라는 소리는 뭐다? 둘을 뒤집어라. 그럼 이거는 2의 4제곱에 3x제곱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다시 말하면은 2의 몇 제곱? 12x제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까? 그럼 2의 12x제곱은 여기다 몇 제곱 하라는 소리야? 6제곱.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6제곱.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의 6제곱. 이게 끝이에요. 괜찮죠? 3의 6제곱 얼마게? 그치? 3을 4제곱 하면 얼만데? 81? 81에다가 또 3 곱하면 얼마지? 아니 81에다가 9 곱하면 되잖아. 정답이야. 729가 정답이야. 잘했어. 자, 그 다음. 아하! 이게 사실은 그 마이너스가 지수에 있는 거는 이거랑 똑같다. 2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분의 1.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 이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번분수. 근데 이 번분수는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쌤이 이제부터 하라고 시킬 거냐면 여기에다가 분모를 없애는 최소 공배수를 곱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행히 분모가 동일하기 때문에 2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다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봐봐. 2의 x제곱 곱하니까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분자도 2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다 이거지. 알았지? 근데 2의 2x제곱이 얼마였어? 3. 그러면 몇 분의 몇? 맞아요. 2분의 4. 정답은 2.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지. 마지막 얘 봐봐. 얘도 똑같이 2의 3x제곱 더하기 2의 3x제곱분의 1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내가 질문할게. 얘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는 게 좋겠어? 2의 2의 몇 제곱? 3x제곱을 곱하는 거야. 3x제곱 하지 말고. 왜냐면 x제곱하면 여기 또 분더덕이가 남거든. 그래서 2의 3x제곱을 곱하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2의 몇 제곱이야? 분모? 옳지. 4x제곱 더하기 1. 분자는 2의 몇 제곱이야? 옳지. 6x제곱 플러스 1. 여기가 2의 2x제곱이죠. 됐죠? 그럼 이거는 2의 4x제곱이면 저 제곱하는 거라서 9 플러스 3. 6x제곱이면 3제곱하는 거라서 27 더하기 1. 정답은 12분의 28. 약분 3분의 7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요거를 곱한다라는 요 아이디어를 까먹지 마세요. 괜찮지? 정리하세요. 로그란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쌤이 이제 출발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의 제곱을 하면은 이거는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쌤이 여기서 자 2의 x제곱을 1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쌤이 만약에 2의 x제곱은 7이래요. 그럼 x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지수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수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밑이 2로 표현이 조금 힘든 숫자들은 x, 지수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어려워.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로그라는 걸로 만들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지수 자리에 써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x는 봐봐, 로그
2의 7이라고 쌤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그가 만들어진 게 이건데 봐봐. 쓰는 거를 잘 봐봐봐. 우리가 지수에서도 이 2를 한 글자인 뭐라고 부르지? 이 2를 뭐라고 부르지? 지수에서 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로그로 표현할 때도 여기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그쵸? 그리고 이걸로 어떤 수를 표현하고 싶었냐면 7이라는 수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7을 여기다가 써주면 됐던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로 쌤이 여기서 쓰면 이 x는 로그 2의 16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치?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연우 알았던 것 같은데 이걸 x 여기서 뭐라고 했지? 아까 답을? 4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잘 봐봐. 이 16이라는 수를 2의 몇 제곱이냐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를 4제곱하면 16이 됐던 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 연우는 4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2를 7로 7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는 더 이상 숫자로 바꿀 수는 없어. 물론 이것도 값을 표현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얘는 4라고 바꿀 수 있지만 얘는 이거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쌤이 요거 조금 간단하게 요것만 잠깐 물어봐 볼게. 어떤 거 물어볼 거냐면 쌤이 만약에 로그 2의 4라고 했어. 그럼 이건 숫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쌤이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A라고 쓰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로그 2분의 1을 미수로 하는 2라고 쓰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 몇 제곱하면 2가 돼? 뒤집으면 2가 돼. 그럼 지수에다가 뭘 표현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지막 로그 7의 1은 7의 몇 제곱이 1이야? 아까 지수에서 할 때 했는데 밑이 뭐던지 간에 항상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알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쌤이 로그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잠깐 얘기를 했고요. 쌤이 지금 필기할 내용을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그의 정의. 자, 로그의 정의라고 해서 쌤이 이렇게 쓸게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클 때 쌤이 지금 여기다 표현할 거는 A의 X제곱이 B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X는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B입니다. 자,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각자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 A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전히 지수에서도 밑이었던 게 로그에서도 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B는 우리가 두 글자 진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수 아니에요. 진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B는 여기 있는 B가 그대로 가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로그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절대로 1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다시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알겠지? 대신에 이 진수 자리는 그냥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양수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제발 기억해야 되는 거 다시 밑은 0보다 크지만 뭐는 안 된다고? 1은 안 돼. 그리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왕 쓰는 거는
쌤은 항상 여기에 라인을 맞춰서 쓰거든요. 이 로그까지 똑같이 맞춰주는데 A는 살짝 밑에다 쌤이 써주는 겁니다. 알았지? 그렇게 계속 쓰는 버릇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일단 여기 쌤이 이거 한 거 있잖아요. 저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시 0보다 그거 1이 아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내용만 일단 거기다가 조금 적어줍시다. 이야, 잘하네. 어쨌거나 넘어가서 기본 문제 2-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쌤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1번이 어떻게 돼 있냐? 로그 8을 미수로 하는 0.25가 x. 자, 이 x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다? 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쌤은 8의 x제곱이 0.25다 이렇게 쓸 거예요. 알았지? 8의 x제곱이 0.25인데 0.25는 분수로 나타내면, 유리수로 나타내면 얼마지? 그렇지, 4분의 1인데 4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지? 옳지! 아주 잘했어. 오, 너무 잘했어. 근데 이 8이라는 것도 밑을 2로 바꾸면 2의 3x제곱이 2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질문, x는 얼마요? 그게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지? 끝!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2번은 로그 2 루트 2를 밑으로 하는 64가 x다. 자, 이렇게 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쌤이 해볼게요. 2 루트 2를 x 제곱하면 이게 지금 64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4는 2의 몇 제곱이에요? 옳지. 2의 6제곱이니까 6으로 시작하는 64인 거야. 알겠지? 64는 2의 6제곱. 근데 2 루트 2는 있잖아. 2 루트 2는 2의 몇 제곱인 줄 알아? 버퍼링 걸리지? 2의 2분의 1, 2의 1. 2의 2분의 1, 2의 1. 그럼 몇 제곱이야?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리고 이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암기해. A 루트 A 있지? 이거는 A의 2분의 3제곱이야. 물론 쌤이 여기서 A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양수만 얘기하는 건데 1이 아니고 A 루트 A는 A의 2분의 3제곱이야. 이거는 외워도 괜찮아.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알았지? 그럼 다시 얘는 2의 몇 제곱이라고? 그럼 여기다 2분의 3x제곱이 2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x 얼마야? 옳지. 그렇게 답하면 끝. 3번 갑니다. 로그 x의 81이 2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x 얼마예요? 옳지. 마이너스 9가 안 되는 이유는? 옳지. 우리 A라고 하지 말고 밑이라고 얘기할게요. 밑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럼 밑이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옳지. 잘했어. 자, 그 다음 또 갈게. 4번. 4번은 지금 로그 x의 9가 3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x의 얘의 제곱 3분의 2제곱이 9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2분의 3제곱을 하라고. 2분의 3제곱을 이렇게. 알겠지? 그럼 얘네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뭐만 남아? x만 남아. x가 얼마야? 9의 루트 씌우고 세제곱하라는 소리야. 옳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지? 2분의 이렇게 지수가 2분의 이렇게 있잖아. 그럼 루트 씌우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5번 가. 5번은 문제가 로그 25의 x가 지금 문제에서 1.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럼 얘는 지수로 바꾸면 25의 1.5는 2분의 3제곱이야.
동의하지? 그게 지금 x다 라고 얘기해. 다 쌤이 얘기했어. 지수의 유리수로 2분의 1 있으면 뭐 하라고? 루트를 씌우는 거라 그랬어. 그럼 5의 세제곱이라는 소리지? 얼마야? 정답이야. 마지막 6번. 자,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로그 5를 미수로 하는, 그리고 로그 32를 미수로 하는 x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우리 너는 똑똑이니까 잘 해봐봐. 이거 얼마야 이거? 여기 얼마여야 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얘야. 요 동그라미가 얼마 돼야 돼? 이 값이. 이거 자체가 얼마 돼야 돼 지금? 5의 마이너스 1제곱. 5분의 1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로그 32를 미수로 하는 x가 5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써주면 된다 이거지. 됐지? 그러면 32의 5분의 1제곱이 x래요. x 얼마입니까? 32의 5분의 1제곱. 아, 32의 5분의 1제곱은, 자, 질문. 32는 2의 몇 제곱? 맞아. 2의 5제곱이잖아. 얼마야, 그러면? 그래, 나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32의 5분의 1제곱은 2. 괜찮죠? 그래서 이건 여기 정답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질문 하나 할게. 로그를 정의 내리기 위한 조건이 뭐야? 로그 정의 조건. 로그 정의 조건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아니, A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오, 나이스.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자, 넘어가. 또 필기할 준비. 필기할 준비.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쌤이 로그의 기본 성질 엄청나게 많이 쓸 거고, 쓰면서 우리 연우 외워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항상 밑조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이는 x하고 y도 등장시킬 테니 쌤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지합니다. 자, 로그 a의 a 얼마라고요? 옳지. 밑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이에요. 알았지? 밑진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밑과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얘는 항상 얼마라고요? 0입니다. 진수가 1은 밑과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외워야 되는 로그 기본 성질이에요. 괜찮죠? 네,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부터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될 수 있는데, 잘 들어봐봐.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다. 알았지?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다. 알겠지? 자, 쌤이 쓸게.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알았지? 다시.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 된다. 반대로 진수끼리의 곱이면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꿀 수 있다. 다만 주의사항, 밑이 다 어때요? 지금 뭐 할 때만? 똑같을 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로그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을 맞춰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다. 괜찮죠? 다시.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의 곱이다. 알았지? 다시. 로그 더하기 로그는 옳지. 진수의 곱이다. 그렇게 외우면 돼요.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야. 근데 일부러 쌤이 로그 더하기 로그라고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왜냐면 텍스트를 보면은 로그의 합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만 로그 더하기 로그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가지고. 알겠지? 선생님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쌤이 맨날 100번 야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지,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지, 이걸 쌤이 입에 달고 살았거든? 그랬더니 그걸 하도 들어가지고 절대 그걸 까먹지는 않는데. 알았지? 우리 연우도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다,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다, 계속. 알았지? 로그 더하기 로그는 진수끼리의 곱이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또 있어요. 얘랑 조금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로그 빼기 로그요. 로그 빼기 로그. 로그 빼기 로그는요, 진수끼리의 나눗셈입니다. 진수끼리의 나눗셈.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눗셈.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눗셈.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눗셈. 로그 빼기 로그는? 오케이. 진수의 나눗셈은?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로그 A를 미수로 하는 X의 N제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바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로그 a의 x 이렇게 돼요. n 곱하기 로그 a의 x. 알았지?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밖으로 빠질 수 있다. 이게 곱하기 형태입니다. 곱하기 형태. 됐죠? 네. 요 네 가지를 지금 거기에다가 예쁘게 적어주고, 물론 여기다 요 곱셈만 쓸게. n은 실수. 예쁘게 적고 쓰면서 우리 아가씨는 외우세요. 네. 미의 변환 공식. 지금 딱 보니까 이제 로그를 연산해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잖아. 근데 로그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밑이 같을 때만 로그 연산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로그 더하기 로그면은 진수끼리의 곱으로 나타내고, 로그 빼기 로그면은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나타내라. 그럼 밑이 다르면 어떡해? 밑이 다르면은 연산을 못하니까 같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밑 변환 공식이라는 게 나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다. 근데 내가 밑을 C로 바꾸고 싶어. C로. 그럼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거를 조금 쌤이 먼저 오피셜하게 교과 개념처럼 거기다 쓸 거니까 정의대로 쌤이 쓸게. 일단 똑같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그 다음 쌤이 B는 0보다 클 때 거기다가 쓸 때는 첫 번째 로그 A의 B는 밑을 C로 바꾼다.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A, 로그 C를 밑으로 하는 B. 쌤이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 바꿀 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찢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찢어서 얘는 여기다가, 얘는 찢어서 얘는 위에다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밑을 내가 원하는 C로 바꿀 때, 내가 C로 이렇게 밑을 바꿀 때.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쓸 거냐면 로그 A의 B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밑을 B로 바꿀 거거든. 밑을 B로. 그럼 여기가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가 될 텐데, 밑하고 진수하고 똑같으면 쌤이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냐면 역수 관계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참고하라고 이렇게 쓸게. 참고. 지금 로그 A의 B,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까지 들어간다? 그럼 그것은 1이 됩니다. 지금 보면 밑에 A가 있고 진수에도 A가 있죠. 진수에 B가 있고 밑에도 B가 있죠. 진수에 C가 있고 밑에도 C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 세 개를 곱하면 무조건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세 개 곱하면 이렇게 둘을 곱해도 지금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곱해도 1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요 내용을 또 거기다가 예쁘게 써주세요.